박영수는 입을 다물 못한 채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운 거야? 지압은 깊은 숨을 쉬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저는 진짜 신입 직원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의 감동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밤바다가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검풀을 물결을 일롱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저녁 도시의 내용 라인들이 바다 위에 흩뿌려진 별처럼 반짝이는 시간이었지. 물류회사 대안에 온 본사 12층 사무실에서는 형광등 불빛만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성장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요 유료살의 신입 직원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다른 동기들이 실수 연발로 야단 맞을 때도 지아만큼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지아 씨 또 야근이네. 이러다 몸상한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영수 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다소 거친 얼굴이지만 직원들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현미 마치 적은 기긴이잖아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스쳤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 박영수는 지아 옆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 임원비 자꾸 비밀 회의만 하고 지아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비밀 회의요?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상무님이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더라고. 정장 있긴 했는데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 말이야. 그 순간 지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더 자세히 보셨나요? 아니야, 멀리서 봤으니. 그런데 상무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박영수는 고개를 처음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화면 속 숫자들이 아니라 박영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박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지아 씨, 나는 먼저 들어간다. 너무 늦지 말고 집에 가라. 네, 부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아는 인사를 하며 박영수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지금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서까지의 순진한 신입 직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박영수의 책상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L 다시 세계정 확인 필요. 매일 오전 중 처리. 지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SL 다시 3이라는 계정 명이 익숙했거든요. 며칠 전 우연히 본 회기 시스템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반 직원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시스템 경로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분 후 지아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화면에는 일반적인 물류거래와는 전혀 다른 수상한 내역들이 나타났거든요. 거액의 현금 이동과 알 수 없는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지아는 중얼거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아는 재빨리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평소에 업무를 하는 척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지아의 마음은 이미 경계 모드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에 온데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윤지아라는 평범한 신입 직원,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가면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해군정보 요원이었거든요. 대한해운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된 특수 임무 유원이었어요. 지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큰일이 곧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운대의 밤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자정이 넘어서자 사무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기다렸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해군 정보 요원으로 써받은 컴퓨터 해킹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리리감 있게 움직이자 평소라면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SL-3도 도대체 뭐길래 지아는 중얼거리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어요. SL3 비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에는 일반적인 물류회사 거래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빼고 키 적혀 있었거든요. 거액의 현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못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세탁 의혹이 짙었습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되는 패턴을 보니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지아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중요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톡톡톡 남자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평상시 업무를 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사무실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박영수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에는 땀이 촉촉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아 씨 아직도 안 갔어?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지아가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네, 부장님 마지막 정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은 왜 다시 오셨어요? 지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박영수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 그게 중요한 서류를 깜빡 먹고 갔더라고. 내일 아침 일찍 필요한 건데 박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눈에는 그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서류를 찾는 것보다는 뭔가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것 같았거든요. 박영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영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영수는 황급히 책장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슬쩍 고개를 돌려 박영수의 모니터를 훔쳐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복사하고 있는 건 바로 SL-산 비상자금 관련 파일들이었어요. 부장님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지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영수는 평소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좋은 상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도 이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파일 복사가 끝나자 박영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아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아 씨,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는 게 어때? 내가 마무리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지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거의 다 끝나가거든. 아니야. 정말 들어가.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있으면 위험해. 박영수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적을 깨뜨리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아와 박영수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순간 지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많이 검은 정장을 입긴 했지만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남자들이 서너 명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역력했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선두의 선대머리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지아는 조용히 손을 책상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숨겨둔 호신용 도구가 있었거든요. 해군 요원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머리 남자의 뒤로 3명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 속에 뭔가 위험한 것들을 숨기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특히 맨 뒤에 선 남자의 오른쪽 주먹에는 선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어디 갔었나요? 대머리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협박하는 톤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험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준비는 끝났겠죠. 네, 다 준비했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이 평범한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움직임부터가 달랐거든요. 마치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더 있네요? 문신 남자가 지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지아를 훑어봤어요. 아, 그냥 신입 직원입니다. 야근 중이었어요. 박영수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남자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신입이라 이런 늦은 시간에 대머리 남자가 지아 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긴장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네, 오늘 업무가 좀 밀렸어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떨리지 않았지만 평범한 신입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업무가 뭔데? 송장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실제로 송장 데이터가 띄어져 있었어요. 남자는 잠시 지아를 째려보더니 박영수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보내세요. 우리 일에 방해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아 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쉽게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네, 부장님, 정리만 하고 갈게요. 지아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을 저장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USB 내놓으시죠. 대머리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수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다입니까? 네, SL-세계정의 모든 거래,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사본은 없죠? 남자의 질문에 박영수가 당황했습니다. 복사본이요? 네, 혹시 다른 곳에 팩업해둔 건 없냐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본이에요.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박영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USB를 만들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 원본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문신 남자가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컴퓨터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뭘 확인한다는 거죠?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관련 파일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남자는 박영수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전원을 켜더니 파일들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여기 SL-신 폴더가 그대로 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박 부장님 우리를 속이려고 했나요? 대머리 남자가 박영수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고조되었어요. 진정하세요. 설명드릴게. 박영수가 두 손을 들며 말했지만 남자들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이 파일들부터 다 지우시죠. 문신 남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삭제하려던 순간 컴퓨터의 비밀번호 창이 떴어요. 비밀번호가 뭔가요? 그건 제가 직접 해야 박영수가 컴퓨터 앞으로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남자가 지하의 컴퓨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여기도 이상한 파일이 열려 있네. 모든 시선이 지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하는 순간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SL-3 파일을 보고 오이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신입 직원이 왜 이런 파일을 보고 있지? 대머리 남자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지하를 보는 시선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건 제가 시킨 거예요. 데이터 정리를 도와달라고 박영수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은 지하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잠깐 이 여자 정체가 뭐야? 문신 남자가 지하에게 다가오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평범한 신입 직원 연기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체를 드러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순간 지아는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뭔가 수상해. 문신 남자가 지아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지아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에요. 박영수가 급하게 막아섰지만 남자들의 의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닥쳐, 신입이 이런 파일을 왜 봐? 설명해봐. 대머린 남자가 박영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박영수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어릴 적 해운대 해변에서 아버지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아야,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도와줘야 해. 문신 남자가 지아의 팔을 잡는 순간
지아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소형태 이젤을 꺼내 그의 옆구리에 갖다 댔어요. 의학전기 충격을 받은 남자가 자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3명이 놀라 지아를 바라봤어요. 이 미친 여자가 다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자세를 낮춘 상태였어요. 남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되물인 남자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신입 직원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지아는 책상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조준으로 3번째 남자의 손목을 맞췄어요. 남자가 아픔에 손을 옮겨지는 사이 지아는 재빨리 그의 뒤로 돌아가 팔을 비틀었습니다. 크아! 남자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아의 관절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문가 같았어요. 박영수는 바닥에 앉은 채 경악한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 씨, 너 대체 뭐야? 하지만 지아는 대답할 결바로 없었어요. 제 머리 남자가 재킷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반짝이는 것이 칼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놀이는 끝이야. 남자가 칼을 들고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있는 철제 서류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아는 빠르게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아는 서류함을 앞으로 밀어냈어요. 콩! 무거운 서류함이 남자의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이런 젠장,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지아는 떨어진 차를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목 뒤쪽 급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대머리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무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수 4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장명수는 입을 다무지 못한 채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운 거야? 지아는 깊은 숨을 쉬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저는 진짜 신입 직원이 아니에요. 지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해군정보 사령부 소속 중위 윤지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군정보 요원이라고? 그럼 여기 온 이유는 대한해운의 불법 자금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영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나도 이미 다 부장님은 어떻게 이 일에 연루되신 거예요? 지아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정리였어. 상무님이 부탁하시길래 별 생각 없이 도와드렸는데 언제부터였나? 3달 전쯤 해외 거래처와의 정산 과정에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세탁이었어. 나도 나중에 알았다고. 지아는 고개에 끄덕였습니다. 박영수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 그의 표정에서 진짜 후회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하신 거예요? 협박당했어.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을 위협했거든. 아내와 딸이 위험하다고 박영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박영수가 피해자의 기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문신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지아가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하려는 거예요? 정숙은 크크크 늦었어. 이미 다른 팀이 오고 있거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팀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놈들이지. 곧 여기 도착할 거야.
지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 없어. 만약 정말 더 위험한 사람들이 온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지장님,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어디로? 일단 안전한 곳으로. 제가 연락할 곳이 있어요. 지아는 박영수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창밖에 온데 바다가 여전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평화는 끝날 것 같았어요. 지아가 박영수의 팔을 잡고 사무실을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박영수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 지아 씨, 왜요? 빨리 나가야 해요. 지아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영수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지금이 무슨 때라고. 중요한 걸 깜빡했어. 이걸 가져가야 해. 박영수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작은 USB였습니다. 앞서 조복들에게 중독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지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진짜 중요한 증거야. 아까 전환들한테 준 건 가짜였어. 가짜라고요?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거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진짜는 따로 숨겨놓지.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아직 모든 증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USB에는 뭐가 들어있어? SL3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금 계정들 정보도 다 있어. 그리고 박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지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배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응, 저 조복들은 그냥 심부름꾼의 뿐이야.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문신 남자의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부장님, 정말 지금 나가야 해요. 지아가 박영수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박영수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지아 씨. 지아가 의아하게 바라보는 사이 박영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왜 그래요?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라고. 박영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착한 상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착각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다 연기였나요? 지아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를 감시하고 있었거든. 회사에 이상한 신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감시를 너 같은 요원이 올 거라는 정보를 미리 받았어.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그런 멀비지 않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아까 조폭들한테 위협받는 것도 연기야. 너를 안심시키려고. 박영수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어. 아까 짓밟은 건 진짜 빈 USB였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앞서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장 차림이긴 했지만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군인이나 특수부대 출신 같았어요. 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박영수가 USB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해군 정보 요원이에요. 그렇군요. 예상대로네. 남자가 지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지아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 끄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었을까요? 해군정보 요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실수였어요. 박영수 부장님은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나요?
지아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박영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에 해유당했지. 돈도 받고 가족 안전도 보장받고 가족을 위협당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나요? 반응 진짜 반응 거짓말이야. 위협은 받았지만 나중에는 거래로 바뀌었거든. 지아는 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부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잘해준 거는 진짜였죠. 그건 진짜였어. 너를 정말 딸 같다고 생각했거든. 박영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 내가 죽이냐. 너 정작 남자가 불편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감상적인 대화는 그만하시죠. 이제 처리에 할 일이 있으니까요. 처리라는 게 뭔가요? 지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제 깁 안쪽을 스치듯 만지면 답했어요. 당연히 입막음이죠. 해군 정보 요원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해 줄 순 없거든요. 지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에 쓰러뜨린 조폭들은 이미 깨어나서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총 7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아 씨, 박영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아는 창밖에 온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적 아버지와 함께 그 가다에서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말해줬었죠. 지아야,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헤엄쳐야 해.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박 부장님,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전투 자세를 취하자 정작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일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들이었습니다. 중위님, 정황하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선두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적 해운대의 해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7살 때였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진 아이를 본 아버지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지아야, 아빠가 왜 위험한 줄 알면서도 바다에 들어갔을까? 나중에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어린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든 자신의 안전 따위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옳은디라면 끝까지 해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박영수를 바라봤어요. 비록 배신자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보였습니다. 부장님,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박영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미 끝난 일이야? 아니에요. 진짜 끝은 우리가 포기할 때예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감상적인 대화는 그만하시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지아는 계속해서 박영수만 바라봤습니다. 부장님이 처음에 저를 챙겨주셨던 마음, 그게 가짜였나요? 그건 딸 같다고 생각하셨다면서. 그럼 진짜 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아의 말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부장님의 딸도 언젠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부장님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만에 박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어요. 지아는 한 걸음도 다가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늦지 않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지아의 말을 정작 남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박 부장님, 헛된 희망 품지 마세요. 선두 남자가 경고조로 말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야근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커피도 타주시고 그때는 진심이었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부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박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내 가족이 위험해. 그럼 함께 해결해요.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되지만 부장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어떻게? 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 그것만 있으면 이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어요. 정작 남자가 위험을 느꼈는지 박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둬요. 박 부장님, 더 이상 듣지 마세요. 하지만 지아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박영수와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부장님 결정하세요. 평생 이들의 꼭 두각시로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딸을 위해 떳떳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 순간 박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양심이 다시 고개를 든 것 같았어요. 지아 씨, 네. 무장님, 정말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지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부장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까 정작 남자에게 건넸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아까 준 건 가짜였어. 정작 남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라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늦었지만 지아는 박영수의 손에서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용기라고. 나는 그냥 딸 생각이 났을 뿐이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지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작 남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군요. 선두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 다 처리하는 수밖에. 하지만 지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영수라는 동료가 생겼고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부장님, 준비되셨어요. 뭘 진짜 싸움 말이에요. 지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였어요. 진짜 싸움이라고? 박영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 정작 남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순간 지아는 사무실 한쪽 벽에 세워진 철제 서류함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앞으로 밀어냈어요. 광 무거운 서류함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엄청난 소음을 냈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뭐야? 이 미친 앞서던 정작 남자가 서류함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그에게 달려가 목 뒤를 가격했습니다. 의어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나머지들이 놀라며 거리를 두었어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 다른 남자가 자얼거리며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것을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A사 용지들이 바람에 날리듯 공중에 흩날리자 남자들의 시야가 가려졌어요. 그 사이 지아는 공수도로 훈련받은 발차기를 시전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맞춰 그가 꺼내려던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아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지아는 연속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박영수는 놀란 얼굴로 지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지아 씨,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남자가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집어들고 지아를 향해 던졌습니다. 지아는 몸을 낮춰 피하면서 동시에 바닥을 굴렀어요. 그리고는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된장 넘어진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지아가 더 빨랐어요. 그녀는 남자의 팔을 비트로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항복해요.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절대 안 돼. 남자가 반대편 팔로 지아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다른 팔도 제압했습니다. 끝났어요. 세 명을 모두 쓰러뜨린 지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좁은 네 명이 남아 있었어요. 야, 이 여자 진짜 위험하다. 좁은 두목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같이 달려들어. 네 명이 동시에 지아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봤어요. 사무실 한쪽에 있는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의자 하나를 집어들고 빙빙 돌렸어요. 마치 방패처럼 사용하면서 조분을 막았습니다. 박 부장님, 저쪽 비상구로 가세요. 지아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박강수는 망설이더니 지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하지만 박영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스테이플러를 집어들었어요. 나도 도울게. 부장님 위험해요. 괜찮아. 이제 와서 혼자 도망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거든. 박영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함께해요. 지아와 박영수가 등을 맞던 채 좁은들과 맞으셨습니다.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지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좁은 한 명이 지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아는 미러리 미, 지아는 미러리 미, 뒤하면서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해군에서 배운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의학조분이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영수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기술은 없었지만 스테이플러로 좁은 하나의 어깨를 맞춰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부장님, 잘하세요. 지아가 격려하며 두 번째 좁은과 맞섰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발로 차려고 했어요. 지아는 그의 발을 잡아 들어올린 뒤 밀어냈습니다. 좁은이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순간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좁은 두목과 마지막 한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다른 놈들보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좁은 두목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칼날처럼 보였어요. 이제 장난은 끝이야. 두목이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아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상대와 맞서는 것은 위험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부장님 뒤로 물러서세요. 지아 씨, 저를 믿어주세요. 지아가 좁은 두목과 마주설며 말했습니다.
두목이 칼을 들고 달려오는 순간 지아는 옆으로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는 바닥을 굴러 두목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두목이 뒤돌아보려는 순간 지아의 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두목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그것을 발로 멀리 차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지아가 두목의 목 뒤를 가격하자 그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봇 하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어요. 항복할래요? 아니면 더 아프게 들래요? 지아의 조용한 질문에 조봇은 주저없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사무실에 드디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7명의 남자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박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 씨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일이 훈련의 힘이에요? 부장님 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사무실에 정적이 흐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가 미리 신호를 보낸 해군 수사대와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지아 씨 저 소리가 박영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편이에요. 부장님,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언제 싸우기 전에 긴급 신호를 보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몇 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해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난자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윤지아 중위 상황 보고하세요. 해군 수사대장이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아는 바른 자세로 경례를 한 후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SL3 비자금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직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아는 박영수에게서 받은 USB를 수사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수사대장이 USB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습니다. 중이 이걸로 큰 성과를 거둔 것 같네요. 경찰들은 쓰러진 남자들을 하나씩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정장 남자들과 조폭들 모두 의식을 되찾았지만 저정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박영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곧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영수 씨, 수사관 한 명이 박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하지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영수 부장님은 협조자입니다. 협조자라고요? 마지막에 진실을 선택하셨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지아의 말에 수사관들이 도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수가 지아를 감동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아 씨 고마워. 아니에요, 부장님. 부장님이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쓰러진 남자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박영수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다만 지아의 증언 덕분에 협조적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군 본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윤지아 중위 임무원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령 상부에서 이번 작전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났다고 하네요. 지아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박영수 부장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 말인가요? 초기에는 강요에 의해 가담했고 마지막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이네. 하지만 주민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군인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해변에는 이른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아는 박영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지아 씨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부장님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용기라 사실은 무서웠어. 하지만 내 말이 맞았어. 딸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딸한테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이에요. 부장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아에게는 어린 적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추억의 장소였어요. 지아 씨 앞으로 뭘 할 거야? 다시 원래 그대로 돌아가요. 아직 해야 할 임무들이 많거든요. 그렇구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부산에 오면 연락드릴게요. 박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 부장님도요. 한 달 후 지아는 해군 본부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대한해운 사건으로 적발된 작은 세탁 조직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여러 회사에 침투해 있던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윤지아 중에 이번 화려하도록 국가 안보에 큰 기회를 했습니다. 사령관이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진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따로 있었거든요. 박영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읽을 때였습니다. 지아 씨 딸이 아빠를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어린 적 아버지가 말해줬던 것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지아에게 새로운 의미였어요. 폭풍을 이겨낸 후에 평온함,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라고. 그것이 해군정보 요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